시간입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출발한 0.7% 오르면서 출발이 나왔는데 지금 하락세로 돌변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산업기업 이익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보니까 전년도 이 같은 달에 비해서 한 4.7% 줄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한 해 기준으로 보면 2014년 대비로 한 2.3% 감소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이 지표 부진에 지금 또 변동성을 또 크게 키우면서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전환된 그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현대증권 이상현 주인입니다. 주인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6% 넘게 급락세가 나왔고요. 지난해 한 6월 고점 대비로는 거의 50%가량은 지금 폭락을 한 그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뭐 2,400선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중국 증시가 최근에 더 하락세가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6.4% 급락을 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투매가 유발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시장의 심리의 문제라는 측면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인민은행이 전격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약 4,400억 위안의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시장을 시장 하락을 막으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유동성 공급보다는 지급 준비율 인하 혹은 금리 인하 같은 이런 전격적인 부양책 제시를 통한 시장 부양을 좀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부의 정책 발표가 시장에 더 큰 하락을 불러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중국 정부가 지준율 인하나 금리 인하를 발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던 게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절하에 따른 외국으로의 자본 유출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추가적인 지급 준비율 인하를 한다면은 추가적인 환율 위안화 환율 절하에 따른 이런 자본 유출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이 지준율 인하, 금리 인하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입장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향후에 중국 증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춘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춘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중국 정부가 인민은행의 유동성 4,400억 위안 공급으로 인한 이러한 유동성 부족 현상은 향후에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상해 소재에 있는 국유기업 전체를 상장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이후에 IPO 등록제를 통해서 이렇게 증시에 많은 기업들이 참가하게 된다는 점이 향후 수급적인 이슈로 존재하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2015년 작년 여름쯤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 2,850포인트가 최저점이었습니다. 그것을 어제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었고요. 상해 지수 기준으로 2,600포인트 이탈 시에는 추가적인 급락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월봉상에서 2,600포인트가 마지막 지지선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지선을 추가적으로 하회를 한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40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장내 지분 매입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과 같은 시장 내에서 매물 소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여기서 좀 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수 방어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증시 올 들어서 연일 좀 하락하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7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다고 하네요. 이게 뭐 일본의 GDP 수준이 증발했다는 그 건데, 상당히 좀 우려감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증시를 종목을 바라볼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렇게 증시가 변동성이 강화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증시 변동성에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중국의 내수 소비 성장에 따른 이 식품 관련 된 회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GDP 내에서 소비 비중을 본다면은 중국이 약 50%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약 70% 수준의 소비 비중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중국은 여전히 GDP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소비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현재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내수 소비 진작을 통한 GDP 성장률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 수준의 소비 확대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9년 이후부터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10%대 후반의 소매 판매 증가율을 보였던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2015년도 중반 10%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이 소매 판매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11%까지 점진적인 이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추세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매 판매 지표 하락에도 불구하고 13에서 15% 성장세를 지속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은 향후에도 이런 필수 소비재 관련 업종들의 이런 성장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중국 내에 있는 이런 소비재, 필수 소비재 관련된 업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영희마트에 대해서 한번 네, 중국의 보려고 이마트라고 하는데요. 불리는 그 기업이죠. 영희마트는 영희마트 중국 설명해 주세요. 네, 중국의 최대 슈퍼마켓 업체입니다. 2001년도에 설립되었고 2006년도에 48개 매장에서 2015년도에는 392개 매장으로 성장한 업체입니다. 중국 5위권에 있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 업체이고요. 상위권 내에서는 유일한 로컬 업체입니다. 남부 지역에서 처음에 출발했던 회사이고요. 현재는 중국 전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나 북경 같은 대도시에도 진출을 하면서 점차 이런 사세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소도시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대도시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을 취하면서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에는 181개 신규 매장 확대로 추가적인 매출액 증가가 전망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게 신형 도시화 정책입니다. 중국 전역에 도시화율을 끌어올려서 향후에는 이런 도시인구 증가를 통한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건데요. 현재 미국과 일본, 한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의 도시화율은 80% 수준에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50% 수준의 도시화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추가적인 도시화율 증가에 따른 이런 대형마트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대형마트가 재래시장 대비 좀 더 위생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향후에도 이런 대형마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대형마트라고 한다면은 좀 우리나라 다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신선식품 매장과 식품 매장의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크게 다를 바 없는 이런 위생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대형마트 중에서 이 영희마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다방면적으로 지금 확장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5년 4월 초에는 이 홍콩의 데어리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데어리팜이 이 영희마트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1조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신규 매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핵심 인력 채용과 그 전자상거래 전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또는 인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JD.com과의 전략적 제휴를 발표를 하면서 이런 온라인으로의 진출이 가시화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중백그룹의 지분 20%를 인수를 했고, 2015년도 21% 연화슈퍼 지분을 인수를 한 상황입니다. 이 두 회사와 영희마트의 합산 매출액이 1천억 위안에 달하는 상황이고, 세 회사가 모두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이 세 회사의 통합으로 중국 로컬 업체 대형마트 내에서 지위 향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희마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로컬
로컬 업체들의 대형마트 시장 내에서 지위 향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와 같은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구간에서는 안정적인 이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내수 소비 증가와 필수 소비재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이 영희마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영희마트의 주가도 급락을 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는 주봉상에서 보시면은 2014년도 7월에서 8월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강통 개시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이고, 2015년도 7월 달에 주가 지수가 급락했었던 상황이 저점이 8위안 정도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8위안을 하향 돌파한 상황으로 주가의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이마트라고 불리는 이 영희마트의 향후 로컬 업체 성장에 따른 수혜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2안, 손절가는 6위안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의 이마트라 불리는 영희마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국인들이 지금 소득 수준이 많이 좀 향상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소비 시장이 정말 확대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의 도시화 정책 그리고 내수 위주의 정책을 또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프리미엄을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모델 바탕으로 또 M&A를 또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이 기업 좀 주목을 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현 주인과 함께 영희마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